코나보다는 월등히 싼데 셀토스 XM3라는 막강한 상대가 있어요. 어쩌지?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쉐보레 전시장입니다. 여기 지나가다 우연히 들렸는데요, 내가 트랙스를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사실 이 행사장에서 저희가 시승한 시간이 불과 25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차를 볼 수 있는 차는 거의 없었어요.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이 차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더 살펴보려고 왔는데요. 그런데 쉐보레 매장이 이렇게까지 손님이 많은 건 또 처음 봤어요. 촬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살짝 양해를 구하고 살짝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지금 살펴보는 차는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입니다. 크로스오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하실 수도 있는데 SUV보다는 조금 더 낮고 그리고 SUV보다는 좀 더 길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트 포지션도 다른데요, 트레일블레이저에 앉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약간 이렇게 올라앉는 느낌이 들죠. 무릎이 90도가 안 되고 이렇게 올라앉는 정도, 이 정도의 시트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요,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보면 이런 정도의 높이가 됩니다.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차가 확실히 SUV 아니라는 걸 딱 앉아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높이가 타고 내릴 때 가장 편할 수도 있어요. 서서 바로 앉는 일반적인 의자의 높이 정도로 앉으면 되니까 SUV와 세단의 중간 정도 되는 자동차들이 우리한테는 조금 더 편리한 자동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로스오버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 건데요, 사실 크로스오버 자동차라고 하면 이 차만 있는 건 아니죠. 르노 XM3도 당연히 염두에 둘만 해요. 그리고 기아 셀토스 같은 경우도 경쟁 모델이 될 만하죠. 자, 그런 자동차들에 비해서 이 차는 어떤 점이 좋은지도 한번 살펴보시죠. 이 차는 지금 액티브 트림이에요. 그러니까 트림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50만 원이라고 했던 자동차는 LS 트림, 그리고 그 위에 LT 트림, 그리고 그 위에 액티브 트림, RS까지 4개의 트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액티브, 상당히 높은 트림이라고 할 수 있죠. 거의 풀옵션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액티브 트림의 가격은 2,681만 원, 꽤 가격이 되긴 하는데 괜찮습니다. 아직은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나온 코나가 우리의 눈높이를 확 올려놓은 면이 있습니다. 물론 전기차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는데 전기차 어지간한 건 5, 6천만 원은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또 굉장히 저렴해 보이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2,600만 원이라고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여전히 드시죠. 그래서 거의 풀옵션인 액티브, 어떤 점이 특징인가 라고 보시면요, 외관에서 봤을 때 LS와 이 차를 구별하는 방법, LS는 이 가운데 크롬이 들어갑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걸 매기수염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이걸 매기수염이라고 하면 됩니까? 어쨌든 가운데 크롬 장식이 RS는 들어가고 LS도 들어갑니다. 이 액티브만 이 크롬 장식이 없어요. 그리고 앞에 이 보타이 노란색이 아니고 검정색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블랙 하이글로시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액티브가 굉장히 독특하게 생겨서 굉장히 예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크롬 장식 부분이 검정색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서 저는 검정색을 개인적으로는 좀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노란색은 모카도 노란색이지만 조금 더 밝은 노랑이었으면 좋았겠어요. 야외에서는 아마 조금 더 좋겠죠. 근데 약간 이 펄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게도 소나타에도 사용됐어. 소나타에도 이 색깔이 있었기 때문에 고색이라면 조금 그런 느낌이 살짝 들죠. 약간 독특한 취향을 가지신 분들이 좋아할 만한 생각이 들어요. 노란색이 이 외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액티브의 노란색은 안쪽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트에도 노란색으로 액센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노란색 액센트가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보이는 그 노란색이 안에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것도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요소라는 생각이 드네요. 트레일블레이저에 있는 세비지 블루라고 하는 색인데 여기도 있지만 지금 새로운 트랙스에도 세비지 블루가 똑같은 색으로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산뜻해서 이 색도 아주 추천드릴 만한 색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 느낌이 들고요. 외관에 보면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시는 게 있어요. 이게 SUV라고 했는데 높이가 여기 내가 SUV 천장을 볼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SUV라고 안 합니다. 크로스오버라고 하죠. 이런 게 SUV지 말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겐 조금 낮다고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로 낮은 수준이냐면 스파크가 가셨는데 아직도 계시네. 스파크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높아. 그 정도의 높이. 트랙스하고 비교하면 트레일블레이저가 훨씬 높습니다. 4cm가 더 큰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높은 차예요. 그리고 전장은 트레일블레이저에 비해서 트랙스가 훨씬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랙스를 보면 이렇게 낮고 긴 자동차라는 느낌이 드는 거고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형태
형태의 자동차가 그다지 없었는데, 아마 예전에 도요타 벤자라는 자동차, 그런 것들 떠올려 보시면 약간 크로스오버가 이런 형태였지 라고 아마 다시금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해치백하고 가까운 느낌이 아닐까,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 전동 트렁크라고요. 이 아래쪽에 보면 수납 공간이 좀 더 있어요. 네, 이렇게. 그리고 저는 여기 소화기를 놓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삼각대 놓는 자리가 있네요. 얼마 전에 폭스바겐이 삼각대 관련 리콜을 한 적이 있거든요. 사실 삼각대는 자동차에서의 필수가 아닙니다. 필수로 주는 게 아닌데, 그 삼각대 품질이 뭔가 규정이 못 미친다고 해서 리콜을 한 적이 있어요. 안 주면 안 줬지, 줬으면 잘 줘야 돼,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지금 GM의 삼각대를 보면 진짜 고급인데? 규모감 있는 삼각대를 주고 있습니다. 트랙스 글씨가 반짝반짝하죠. 액티브는 반짝반짝하고요. 이게 RS면은 검정색으로 바뀝니다. RS가 좀 더 고급스러울 것 같은 느낌 들죠. 굉장히 더 비싼 차일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RS라고 해서 더 비싼 차는 아니고 조금 더 들어간 게 있긴 합니다. 뭐냐면 이 타이어가 바뀌어요. 지금 18인치 사이즈를 갖고 있는데, 근데 이게 19인치로 하나 더 커지고요. 타이어는 구디어 어슈어런스 타이어를 끼고 있는 게 컨티넨탈 타이어로 바뀝니다.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RS가 조금 더 온로드 느낌에 맞게 그렇게 세팅돼 있고, 액티브는 조금 더 오프로드도 괜찮게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대신에 이 휠의 디자인이 블랙 하이글로시 휠로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덩어리로 보이기 때문에 휠 사이즈가 조금 작아지더라도 계속 예쁜 걸 볼 수 있네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휠 너트도 검정색으로 바꿔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뭐 시장에서 얼마 하지 않는, 애프터마켓에서 얼마 안 하는 부분이니까 저라면 이거를 블랙으로 바꿀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여기 램프들 보면 저는 꽤 잘 만들어진 램프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앞에 램프가 어떤 식으로 됐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DRL인 건 명확하죠. 누가 봐도 DRL일 것 같잖아. 헤드램프가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것도 뭐 당연하죠. 그럼 이 램프는 뭐냐? 깜빡이입니다. 깜빡이가 아래쪽에 달려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게 LED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스르륵 스르륵 하는 거 일부러도 LED로 이렇게 만드는 메이커들도 있어요. 나름대로 감성 있고 괜찮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뒷면에도 이렇게 깜빡이를 이런 식으로, 뒤쪽에 램프 부분이 굉장히 입체적이기도 하고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미국에는 이거 없어서 아쉬워서 어떡하노. 사실 우리가 처음에 굉장히 걱정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이 차를 먼저 론칭했는데 그 뒷모습이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여기가 정부였거든.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이대로 하면 100점 100패다, 이런 얘기들 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어떻게 알았노?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아쉬워하는 그 부분을 전부 다 LED로 들어갑니다. 이 차의 가장 기본 모델 LS부터 전 차종이 다 LED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대가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돈 좀 들겠지. 그게 뭐 어느 정도 들겠어. 이 옵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옵션 중에서 히트 더 로드 패키지. 히트 더 로드가 뭐냐? 이겁니다. 이게 달려있으면 히트 더 로드예요. 이 루프렉이 지금 43만원짜리 옵션이긴 한데, 그리고 트렁크 러기지 라이너라고 하는 거를 같이 묶어놨어요. 이런 거 요 깔개가 있으면 히트 더 로드입니다. 오프로드를 정말 다니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그런 기능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그다지 이게 필요할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에 좀 에어로다이나믹하게 예쁘게 만들어 놓기도 했어요. 비행기 날개 같은 거 보면 앞쪽은 좀 퉁퉁하고 뒤는 좀 이렇게 말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쪽은 좀 통통하게, 뒤는 좀 마르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캐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장착했을 때 스크래치가 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고무 패드까지 잘 대놨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아주 좋은 기능일 것 같고요. 자, 그럼 뒷좌석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비닐이 씌워져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에 앉았을 때 굉장히 인상적인 게 있어요. 머리 공간이 넉넉하게 나온다. RS 트림 같은 경우는 이 헤드라이너 부분이 블랙으로 들어가거든요. 직물 헤드라이너를 사용하고 있어서 밝은 느낌이 나기도 하고, 반면에 고급감은 RS가 좀 더 고급스럽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자, 뒤에 이렇게 앉았을 때 어깨 공간이라든지 무릎 공간 같은 거 아주 충분합니다. 발도 안쪽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고요. 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뭐 USB-A, C 이렇게 두 가지를 제공하고 있고, 송풍구, 송풍구 있다는 거 이거 진짜 고맙죠. 이거 소형 SUV에 없는 차들 많은데 이렇게 들어있는 것도 좋고요. 근데 썬루프는 뭐 꼭 필요한가 저게? 어차피 뒤에서 봤을 때 잘 안 보이거든요. 앞좌석은 아예 안 보이고요. 저 정도의 썬루프라면 선택 안 하실 수 있다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액티브 RS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썬루프로 굳이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오십니다. 끊임없이 손님들이 오셔서 저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뒷좌석에 앉았을 때 굉장히 넉넉한 공간 아주 인상적이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뒤에 앉으면 SUV야 세단이야 이런 느낌이 드실 것 같은 그런 뒷좌석 공간이에요. 일단 넉넉하다. 그런데 SUV를 원한다라는 분들에게는 SUV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옵션 중에 테크놀로지 패키지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습니다. 저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동차를 사면 무조건 넣어야 되고, 그런데 현대차처럼 어댑티브 크루즈를 장착했을 때 레이더가 추가되는 형태는 아니고 이 앞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댑티브 크루즈를 하냐 마냐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어댑티브 크루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35만원이에요? 뭐 양호하잖아. 기아라든지 현대는 100만원짜리 옵션인데 이건 35만원짜리 옵션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넣어야 되겠는데? 이게 막히는 길에 한번 사용하면 괜찮아요. 안전 정지, 다시 출발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훌륭한 어댑티브 크루즈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댑티브 크루즈 LS라든지 LT에는 무조건 넣는 게 좋고요. 근데 지금 RS 그리고 액티브 트림 같은 경우는 어댑티브 크루즈라는 옵션이 별도로 없습니다. 대신에 테크놀로지 패키지라고 해서 묶여 있어요. 뭐랑 묶여 있냐면 전동식 트렁크랑 묶여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다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있으면 확실히 고급차 느낌 나죠. 이거 한번 딱 열어줬을 때 오, 야, 네 차에 이런 거 있어? 이러면서 한 번씩 얘기 듣는 거 기분이가 괜찮기 때문에 요거 넣어주면 좋고요. 넣었을 때 가격이 64만원. 어댑티브 크루즈만 100만원인 자동차도 있는데 트렁크만 한 50만원 할 것 같은데 착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64만원짜리 옵션 무조건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액티브까지 갔으면 이건 무조건 넣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트림은 액티브에 테크놀로지 패키지를 넣은 2721만원 이 정도의 자동차면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쵸? 너무 높아요? 너무 높다고? 자, 그러면 합리적인 대안으로 가성비 대안 LS 트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어지간한 자동차 깡통이면 차가 못 봐줄 만큼 좀 이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차는 그런 게 없습니다. 깡통이더라도 바늘 계기판인데 나쁘지 않고요. 디자인이 이렇게 생겼어요. 괜찮습니다. 센터 디스플레이 나름대로 들어가요. 8인치긴 하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카플레이 지원하고요. 한 가지 없는 게 있는데 이 차는 가장 높은 트림이든 가장 낮은 트림이든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갖고 있진 않아요. 카플레이 꽂아서 이용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 나쁘지 않고요. LS 트림도 스피커가 4개로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차종은 스피커가 6개지만 보통 스피커가 4개로 줄어들면 앞좌석 뒷좌석에 스피커를 넣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차는 앞좌석에 스피커 4개를 몰빵했어요. 그래서 앞좌석에서 음질이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명이 타는 차라면 뒷좌석에 스피커 없으면 어때? 뒷좌석 사람들은 헤드폰 끼면 되죠. 여기 MG식 사고. 그렇기 때문에 LS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S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만 넣게 되면 2087만원 2087만원이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셀토스 깡통보다도 저렴한 그런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 차에서 좋은 점만 있느냐 나쁜 점은 없느냐, 사실 이 차는 3기통 엔진을 갖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죠. 6단 자동 변속기 갖고 있는 것도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 이 차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아니 그래도 경쟁차보다는 월등히 싸잖아요. 호나보다는 월등히 싼데 셀토스 XM3라는 막강한 상대가 있어요. 현대의 가격 인상이 너무 많이 되었어. 그래서 다들 그렇게 가격 인상을 한 것 같지만 르노나 기아나 쌍용은 사실 그다지 가격을 많이 올리지 못했습니다. 현대가 유독 가격을 많이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차를 봤을 때는 강력한 경쟁 모델과 싸우면서 아주 치열한 그런 경쟁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것이 또 이 차를 관전하는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이 차의 장점을 또 드러내게 되고 새로운 다른 차의 모습들 이런 것도 함께 보게 되면서 또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다양한 차들을 비교하고 즐기면서 생명력을 더 오래 지속시킬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오토 홀드 버튼이 있습니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오토 에어컨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어요. 통풍 시트도 양쪽으로 다 있고 핸들 열선도 있습니다. 뭐 다 있네. 와, 훌륭합니다. 계기판도 지금 디지털 계기판 8인치 계기판을 쓰고 있고요. 이쪽엔 11인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휴대폰은 무선으로 접속 가능하다는 거, 무선 카플레이를 지원한다는 것도 아주 고마운 일이죠. 이거 노란색 인테리어도 꽤 예쁜데요. 저는 빨간색 인테리어만 타봤는데 노란색 인테리어도 꽤 괜찮아 보이고요. 오디오 성능은 크게 나쁘진 않아요. 미국 자동차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오디오도 신경 쓰는 것 같죠? 나쁘지 않다는 거지 막 엄청나게 좋다 이것까지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앞쪽에 보면 여기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구멍은 뭐냐면 앞차하고 사고가 날 것 같을 때 긴급 제동을 하는 경우에
앞쪽에 불을 팍 켜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운전자에게 청각적으로 경고를 주고 시각적으로도 함께 경고를 준다는 점에서 좋게 평가할 만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테리어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저는 꽤 멋진 인테리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정도라면은 지금 현대차, 기아차하고 경쟁해도 손색 없는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시트는 이렇게 전동 시트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앞만 올릴래, 뒤만 내릴래 이런 것들 되고요. 요추 받침대까지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운전석만 전동이 되고요. 조수석은 전동이 안 돼요. 대신에 통풍 시트는 운전석, 조수석 둘 다 제공하죠.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어지간하면 운전석만 제공하는 경우 있어서 여자친구가 좀 삐지는 경우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게 평가할 만합니다. 그래요. 문짝 같은 경우에 장진택 선배 이런 거 되게 민감하잖아요. 저는 뭐 사실 그다지 민감하지 않습니다만 문짝을 만들 때 이렇게 여러 개의 피스를 용접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자리 이렇게 용접하고 약간 옛날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스팟을 많이 찍어 놔서 문짝 자체는 굉장히 단단해 보이는 것 같네요. 어쨌든 이렇게 두 개의 피스를 쪼개서 이렇게 붙여 놓은 문짝이다. 그래도 마감을 잘 해서 별도의 덮개 없이도 매끈하게 잘 처리해 놓은 걸 볼 수 있네요. 요즘 문짝은 이렇게 둥글게 애초에 찍을 때 원피스로 딱 찍어내는 게 요즘 대유행이죠. 그럼에도 저는 이런 것들도 좋게 봐요. 이런데 마감 같은 거 이렇게 선이 그냥 삐져나오거나 그러지 않고 이렇게 모듈형으로 탁 끼우면 되게끔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 빈 공간이 없게끔 덮개가 잘 마련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도 꼼꼼하죠. 약간 저가차, 염가차라는 느낌이 들지 않게끔 깔끔하게 마감, 보이지 않는 곳까지 마감을 잘 처리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쯤 되면 좀 궁금해지는 차가 있죠. 이 트레일블레이저입니다. 트레일블레이저는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디스플레이가 훨씬 작아요. 계기판 바늘입니다. 모니터가 하나 조그만한 게 들어있죠. 버튼들이나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플라스틱도 약간 질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놓고 보면 뭐 전체적으로는 더 고급스럽게 보입니다만 아무래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트랙스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트레일블레이저의 부분 변경 모델,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조만간 나올 텐데요. 이런 것들 돼야만 이제 트레일블레이저도 판매를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트랙스가 저렇게 크게 나오니까 그 윗급인 트레일블레이저는 굉장히 큰 차일 걸로 생각되는데 사실 크기는 비슷하고 이 방향성만 다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트레일블레이저 또 다른 모습으로 빨리 우리 곁에 돌아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 사시면 안 되고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지금 손님들이 끊임없이 오고 있어서 여기까지 마쳐야 될 것 같고요. 계약하시는 분들도 여기서 몇 분 뵀습니다. 지금 여태껏 3일 동안에 6,000대 이상을 계약했다고 해요. 특판도 또 따로 있기 때문에 합치면 아마 훨씬 많을 거라고 하죠. 정말 많은 판매가 이루어질 텐데 이렇게까지 인기 있는 GM차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잘 만든 자동차 이렇게 인정받네요. 어쨌든 쉐보레 정말 대단한 일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열광하실 줄은 몰랐어요. 와, 진짜 열광의 도가니인데요. 이게 평일인데 불과 3시에요. 평일 3시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몰리는데 이거 주말에는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여기 꽉 찰 것 같습니다. 영업사원분들도 난리라고 해요. 3명이 동시에 응대를 하고 있는데도 손님들을 다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정도인데요. 쉐보레 정말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이 쉐보레 영업사원들, 대리점에 계신 분들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렇게 좋은 날이 오네요. 이렇게 쉐보레 트랙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유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어째서 이렇게 열광하는지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좋은 자동차, 훌륭한 자동차를 만들어서 저렴한 가격에 내놓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된다. 이것만큼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